그냥 괜찮다고 어떻게 저희 걱정을 합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걱정 말라고. 서천 클래시움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중도금 대출을 받아 억대의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100명 가까이로 추정됩니다. 협력업체 사장들처럼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직접 허위 계약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협력업체 직원이나 친척, 대학생 등 사정을 잘 모른 채 아는 사람 부탁 들어주려다 황당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때는 보통 까다로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농협은 학생한테까지 이렇게 쉽게 돈을 내줬을까요? 네, 보통 은행에서 1,000만 원 남짓한 가계자금을 빌리려고 해도 이것저것 가져오라는 서류가 참 많죠.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선 정반대였습니다. 농협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농협중앙회 충남 서천 지점. 100억 원에 이르는 서천 클래시움 아파트의 중도금은 모두 이곳에서 대출됐습니다. 한 사람당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대출이 10분 정도 만에 매우 쉽고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게 일관된 증언입니다. 하면서 뭐 서로 내면서 사인해라 해서 내가 사인하고 그거 뭐 그렇게 간단히 끝났습니다. 뭐 그냥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갔고. 아주 신속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만큼 심사는 허술했습니다. 서천 클래시움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시행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으로 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 문제가 되는 건 계약금 1,000만 원. 허위 분양자 중 누구도 계약금 1,000만 원을 농협 통장에 실제로 입금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농협 통장으로 입금된 적이 없는 거죠? 네, 없죠. 제가 실질적으로 실질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1,000만 원이라는 계약금이 있고, 예.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 시행사에 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계약금을 낸 것처럼 시행사에서 꾸며준 가짜 영수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농협 측은 통장에 계약금이 실제로 입금됐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거액의 중도금을 대출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그 계좌까지 확인할 의무가 없어가지고 그 계좌 건건히 확인 안 했습니다. 서울의 농협중앙회 본사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농협 통장으로 예. 이걸 농협 측에서 확인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때는 확인하라는 그런 규정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가짜 영수증하고 가짜 계약서만 있으면 예. 농협으로부터 1억 원씩은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개선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농협의 주장대로라면 계약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가짜든 진짜든 영수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고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분양 계약서에는 농협은 분양 대금을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분양 대금 관리의 책임이 농협에 있다고 못 박은 겁니다. 분양 대금에는 계약금도 포함됩니다. 즉 농협은 계약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직접 관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허술한 대출을 해준 농협.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득인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금 정도는 이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이 분양권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인 어떤 이 채권 보전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를 보면 허위 계약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칫하면 농협은 대출금을 떼이고 큰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회수해야 하는 농협. 그러다 보니 허위 계약자들을 압박하는 강도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 조사를 통해서 재산이 있다고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가압류라든지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럼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무조건 갚아야지만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집도 뭐 얼마 크지도 않은 집 자꾸 차 붙인다 했었고, 뭐 법원에서 나오고 뭐 출토를 했었고, 이러니 진짜 사람이 피가 마르더라고요. 이게. 무더기 신용불량에 100억에 이르는 부실 대출 위기에 봉착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그때는 시행사도 부탁을 했고요. 나는 시행사가 좀 해줘서 어떻게 보면 시행사가 원활히 잘 진행이 되겠다 생각해서. 모집을 했다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 주도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분들을 일면식도 없고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진짜 저희가 다 죽었습니다. 저희 또 회수가 안 되고 연체가 되고 하니까 시골에서 금융위원 우리 저 직원들도 엄청 힘듭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중도금의 행방도 의문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줄 알고 허위 분양에 협조했던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4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신 건데 네. 실제로 들어온 돈은 얼마인가요? 2천 정도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저희들도 그게 오리무중이죠. 저희들도 그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거죠. 김태경 씨 등 대학생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시행사 대표와 농협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신용대출인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특히 또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금융기관 관계자들 같이 고소 대상자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맞고소할 수도 있다고 밝혀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인데 어느 특정한 곳에서 벌어진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취재 중에 만난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미분양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허위 분양자를 모집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와서 이러냐는 거죠.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1만 호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나간 대출금은 수십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러다가 계속 허위 분양자들이 파산을 하고 은행은 은행대로 돈을 회수하지 못해 휘청거리는 이른바 미분양 아파트발 금융 위기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요즘 분양시장 상황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엉뚱한 서민들을 끌어들여서 그 돌파구를 찾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저 멀리 베트남에서 신부를 데려와 결국 한 줌 재로 만들어 돌려보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건지 우리 사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확실히 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